국민의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준일 선배 평론가님 그 말씀하신 거 좀 인용해서 보면 지금 보수가 그야말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 안철수, 한동훈, 여기 이준석까지 지금 장난 아니게 서로 썰전을 벌이고 있어요. 일단 바로 어제 일어난 일부터 보면 안철수 의원이 무려 기자회견장을 빌려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굉장히 상당 몇 분 동안 우리 당의 한동훈 의원은 얼씬도 하지 말길 바란다. 이제 강력하게 복당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뭐 한동안은 사실 안철수 의원도 좀 복당 가능성 좀 뭐 필요하다 이런 좀 가능성 열어놨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의원과 썰전을 좀 벌이다가 갑자기 돌아섰는데 이거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이거 이제 좀 기니까 좀 얘기 좀 정리해서 해드리면 예. 안철수 의원이 그 지지난 중간에 그 법원에서 진술을 했어요. 맞아요. 법정 증언을 했는데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예. 주요 임무 종사인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구시장이 되셨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 안철수 의원이 진술을 했고 법정 진술을 했고 네. 제가 알기에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예. 서범수 아. 당시 사무총장도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뭐 그동안에 1차 특검에서 예. 진술을 하라고 했길래 거기 한동훈 전 대표 책에 다 쓰여 있다. 그게 그대로다라고 얘기하고 안 나갔어요. 근데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했다가 20일 날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원래 국회로 모여야 될 의원들을 네. 당사로 불러 모음으로 해서 투표 방해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이 거기서 법정에 가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아니 당사로 의원들이 모인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고 그거 처음 오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뉘앙스는 예. 뭐냐면 야 한동훈 때문에 투표를 못한 거지 무슨 그게 추경호 때문에 못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주현철이라는 그 외신 대변인이 예. 뭐라 그랬냐면 봐라 안철수 증언을 보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악한 사람인지가 증명이 됐다. 한동훈이 자기가 혼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당사로 오라고 해놓고서 자기가 몇 명을 이끌고 국회로 가서 표결을 한 다음에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예.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중에. 예. 왜냐면 그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현장. 안철수 의원은 현장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 나중에 자기가 들은 얘기하고 당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 10시 35분에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한 10분도 안 됐을 때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계엄 보셨죠?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막아야죠. 바로 비상 그 최고위원을 소집할 테니까 국회로 와주세요. 국회로요. 네, 예.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거 막지 못하면 내일 되면 못 막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서둘러서 옷을 입고 국회로 이제 차를 몰고 그 국회로 오는데 예. 국회로 오다가 제가 일산 사니까 서강대교에서 자유로로 꺾어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왔어요. 예. 뭐라고 하냐면 국회가 봉쇄됐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사는 봉쇄가 안 됐으니까 지금 당사로 와주세요. 이렇게 그때 아마 대표실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실에 누군가 보낸 걸로 그때 사무처였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당사로 도착을 했더니 네. 당사에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서범수 총장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그때 뭐 한지아 의원도 있었고 박정훈 의원 누구야 박정아 의원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에 누가 정성국 의원도 있었고 뭐 여러 의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국회가 막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국회 가서 저거를 통과를 좀 막아야 된다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범수 총장이 그때 사무총장이니까 어디서 네. 전화를 받더니 지금 국회가 열렸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나중에 보면 한 15분인가를 봉쇄를 해제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경찰이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해제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열어놓은 적이 있어요. 몇십 분 동안.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야 그럼 빨리 전부 다
한동훈 대표가 전부 다 국회로 갑시다. 예. 라고 해서 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채널A 기자한테 이미 들어올 때도 찍었지만 네. 다시 한번 채널A 기자한테 불법적인 비상계엄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국회로 갑니다. 이렇게 찍고 그 기자한테 이거 다른 방송사에도 다 알려주세요. 동시 송출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는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거 다 사진에 찍혀서 남아 있어요. 동영상 다 있어요. 예. 거기 가는데 국회 도서관 앞을 통과하는데 정문이 다시 막혔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 옆에 있는 철문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갔더니 경찰관이 거기서 막고 서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 경찰관을 보고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저 모르세요?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 경찰관이 겁에 약간 좀 주춤주춤하더니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는 그 회전문을 통해서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처음에 예결위장으로 갔다가 예. 예결위장이 바로 본회의장 앞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결위장 불안하다. 만약에 군인 투입되면 여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본회의장 가서 표결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네. 그 휴게실에서 거기서 계속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 모든 의원들은 빨리 지금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안철수 의원이 했던 얘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사에 있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시냐고 그 한동훈 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했더니 아마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자극한 모양이야. 예.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어저께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복당은 절대 반대다. 그러면서 복당은 벌써부터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 사람 들어오면 얼마나 더 시끄럽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그럼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고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뭐 자기가 잘 몰라서겠죠.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 어마어마하게 틀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사실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복당 반대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 당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창당하면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전 그걸 보면서 안철수 의원이 참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당을 돌아다닌 게 누굽니까? 처음에 무슨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선언하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하고 그다음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또 미래통합당으로 갔다가 예. 그다음에 또 다시 국민의당으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윤석열 지지선언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온 게 불과 2년밖에 안 돼요. 2, 3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수많은 당을 전전하셨는데 우리 당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당은 어느 당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셔서 예. 우리 당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창당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전문가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너무 급발진을 하셔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주현철이라는 국힘 대변인 외신 예. 대변인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장동혁계로 장동혁 대표의 무슨 입처럼 스피커로 얘기하고 예. 계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안철수계의 공관위원이었던 분이었다가 예. 나중에 원희룡 캠프에 가서 일하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출범할 때 인수위에 가 있던 분이에요. 예. 이런 행동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페북에다가 내가 안철수한테 기자회견 하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안철수가 한 거다. 예. 그리고 한동훈의 심장에 쏠 두 번째 화살을 날리라고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완전히 안철수 의원이 엉뚱한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종혁 최고가 말씀하신 게 다 맞고 예, 그러니까 예. 핵심은 그때 이제 4번의 문자가 갔는데 하나가 11시 3분에 그때 이제 예결위원장, 예. 예결위에서 한다라고 했다가 13분에
그 다음에는 당사, 그 다음에 11시 37분에 다시 예결위,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2시 6분, 0시 6분에 다시 당사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 외에 뭐 세부적으로 뭐 원내대표실로 가네 안 한 가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11시 13분하고 11시 37분 사이에 한덕수, 윤석열, 추경호가 두 번을 통화를 해요. 예. 한덕수랑 7분 동안 통화를 하고 윤석열이랑 1분 2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소가 바뀌고 다시 바뀌고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앞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한덕수, 윤석열이랑 통화를 하고 이게 계속 바뀌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예. 안철수 의원이 이 처음에 이거를 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 의원이나 이쪽에서 보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김종혁 최고가 얘기한 게 다 맞죠. 서사는 다 맞는데 저는 조금 예. 이 스킬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제가 예. 보기에는 반 장동혁 비 한동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비 장동혁 반 한동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예. 큰 변화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장동혁 대표 최근에 이제 장외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맞아요. 근데 주적이 이제 한동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 장동혁에 대해서도 장동혁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권에 좀 이제 마음이 있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뭐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는데 김종혁 최고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안 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굳이 안철수 의원의 감정을 저렇게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거하고 예. 이거를 사람을 조금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다른 건데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이제 왜곡이다. 허위 사실 및 왜곡이다라고 이렇게 직격을 했고 예. 그다음에 왜곡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리고 처음에 거기에서 보자고 당사에서 보자고 한 게 팩트는 맞잖아요. 예, 다만 이 그렇죠. 맥락을 보면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 팩트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막 몰아가고 이렇게 되고 막 한동훈계가 다 나서가지고 막 안철수를 맹폭하니까 네. 삐진 거야 그냥 봐도 안철수는 삐진 게 갑자기 뜬금없이 복당은 절대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반 장동혁을 위해서 전선을 단일 대우로 만든 거고 그 맨날 우파들이 보수들이 얘기하는 거에 좌파들이 통해 전선 전술 잘 쓴다. 반 장동혁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예. 일단은 장동혁을 무너뜨리고 예.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전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전부 다 지금 예. 이 톤앤 매너가 맞았냐. 저는 너무 이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서 한동훈계가 피해 의식에 똘똘 뭉쳐있다. 피해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발작을 내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예. 그러니까 전선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예.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관계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예요. 앞으로 두고두고 50년 100년 뒤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승만 시절에 있었던 뭐 4.4.5 개헌이니 발췌 개헌이니 뭐 계엄령 때 어땠다느니 유신헌법 때 어땠다느니 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예. 1.12 사태에 대해서는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틀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정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주현철이라는 사람이 봐봐 한동훈이가 지가 혼자 영웅놀이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가서 그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 그게 예. 영웅적인 행위라는 건 인정하나 봐요. 그 전엔 그것도 안 하더니 뭐 그렇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역사적 사실관계를 두리뭉술하게 흐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적어도 팩트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마치 뭐 거기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여기저기 슬금슬금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는 그 전체를 갖다가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예.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안철수 의원 저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그 비상계엄하는 날 근데 투표 안 하셨어요 그날. 예. 안 오셨어요. 보셨죠? 근데 예.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1차 탄핵 투표할 때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자진하야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대통령이 자진하야 하겠다고 그러니까 탄핵은 하지 말자. 탄핵하면 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어요. 안철수는 혼자 갔잖아요, 자기가. 예. 가갖고 자기가 민주당과 같이 탄핵 찬성 투표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그 다음에 요즘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윤호개인 세력으로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아니 우리가 알았던 민주당 처음에는 개혁 정치인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뭐 민주당과 싸워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치인. 네. 그다음 나중에 윤석열하고 손잡고서 우리 당으로 와서 무슨 또 저 위원장 했었잖아요. 예. 그 안철수 도대체 어떤 게 안철수의 진짜 모습이냐.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도대체 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 저는 뭐 그거 다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평론가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을 두드려 패는 것과 안에 플레이어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하는 거는 전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예. 얘기냐면은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오락가락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지금은 반장동혁 연대의 한 축으로서 손을 잡고 가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거나 이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진술하신 거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조금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거는 이런 취지고 특히 이거를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그렇죠. 거의 안철수를 이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하고는 제가 보기엔 다른 거예요. 설령 네.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추론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 떼내고 저 사람 떼내고 하면은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과 네. 이게 전선을 어떻게 만드는 거는 좀 다른 문제다. 이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는 해야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예. 한 건데 그거를 누가 봐도 안철수를 지금 공격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안철수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자극할 필요는 없지. 예. 혹시 이번에 이런 공방 이후에 뭐 친한계나 뭐 김주영 최고 포함해서 좀 안철수 의원이랑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아니 전혀 없고요. 저는 네. 사실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 예. 또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급발진을 하시는지는 뭐 서운하다 그런 예.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정치판에 있어서 비판과 상호 비판은 늘상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증언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지자들이 굉장히 뭐 댓글 보내고 뭐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무슨 자기가 페북에다 이런 거 해서 난 억울하다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해서 복당은 안 되고 너 들어올 생각 우리 당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예. 그리고 창당해.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격에 안 맞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헌법상에도. 네. 너무 과잉 대응이에요. 이거는 너무 과잉 대응이고 더구나 만약에 이 대응이 누가 얘기한 대로 주현철 대변인이 이거 누가 시켰게 내가 시켰지 빙고 뭐 이렇게 얘기를 써놨잖아요. 만약에 주현철 대변인이 시켜서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권유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면 주현철 대변인이 누굽니까?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장동혁 대표의 입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예요? 그러면 지금 부정선거 윤호개인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과 손잡고 가겠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예.